처음에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태풍 얘기입니다. 근데 이 태풍이 간단치 않은 태풍으로 자꾸 확인이 되니까 이제는 걱정이 더 커집니다. 19 태풍 쏠릭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6년 만에 한반도를 직접 관통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아직까지는 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는 영향권에 들어서 오늘 6시 이후에는 제주도로 들어가는 비행기도 나오는 비행기도 모두 금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걱정을 하고 있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피해 상황 또 예전에 6년 전에 있었던 태풍이 바로 곰파스였는데요. 그때 얘기 좀 하면서 뭔가 좀 우리가 미리 준비할 게 뭐가 있을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주도 상황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 조금 전에 멘트하신 것처럼 비상 2단계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고 24시간 상황 근무 처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항상 뭐 태풍이 뭐 예전에도 올 때마다 제일 먼저 그 여파가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제주도가 뭐 받는 어떤 그런 피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본토에서 이제 미리 좀 준비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태풍의 속도가 좀 이게 좀 뭐라 할까요? 조금 줄어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약간 늦어지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고 있다면서요? 예, 천천히 움직인다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런 건 왜 그런 걸까요? 그 상황은 모르는데 대개 저희들이 보면 우리나라 근처에 오면 태풍이 쇠퇴기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이동 속도도 빨라지고 이제 급속하게 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천천히 올라온다는 것은 아직 그 단계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시기적으로 지금 그림에도 태풍이 지금 예상 경로가 좀 화면에 잠깐 나갔었는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이를테면 제주도 그다음에 뭐 남부지방, 뭐 중부지방, 네. 뭐 이를테면 서울 이런 식으로 좀 보신다면 언제가 가장 해당 지역들이 고비 위험한 시기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예, 그 태풍 반경이 되게 이게 중형급이니까 되게 한 300km 됩니다. 우리가 저 중심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중심은 그 중심일 뿐이고 예, 영향 반경은 한 300km니까 거의 한반도가 다 들어가죠. 그러네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제주도가 아마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속도에 따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아마 내일 그 늦은 밤쯤에서는 그 중부지방을 통과할 거로 보여서 아마 내일은 오늘 밤부터 해서는 남부지방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아마 24일 날 오전까지는 좀 중부 북부 쪽, 중부 북쪽까지 영향을 미치다가 영향권에서 벗어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영향이라는 거는 정말 태풍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뭐 시티면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태풍은 우리가 나타난 현상은 바람하고 비가 되겠는데 그 태풍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또 비가 많고 바람이 좀 약한 경우도 있고 또 예. 반대인 경우도 있고 예. 또 어떨 때는 둘 다 동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뭐 분명한 것은 그 바람이 굉장히 강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람 같은 경우가 사실 참 피해가 항상 많이 유발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곰파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와 이제 거의 태풍 경로가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도 피해가 상당히 좀 컸었다면서요? 예, 그 콤파스를 해서 그 아마 그 사망자가 6명이 난 걸로 알고 있고 10여 네. 명이 부상했고 재산 피해가 한 170억 정도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니까 인명 피해라든가 사상자는 우리가 사전 대비를 하고 해서 많이 줄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 태풍이라는 게 꼭 진로만 비슷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태풍의 크기, 강도, 또 이동하는 속도,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태풍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예. 또 피해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지금 보니까 뭐 기사 나오는 걸 좀 제가 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뭐 제주도 같은 경우 일부 기업 일부 가게들은 뭐 아예 휴업을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고 뭐 이 서울이나 수도 이쪽도 이제 미리 좀 휴업을 할까 고민하시는 그런 업주분들도 있다는 걸 보면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 태풍이 이렇게 본토를 직접 관통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대략 어떤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강수가 얼마나 동반할지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 제일 그동안의 그 사례를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게 그 지하 시설에 대한 침수 아, 예. 또는 비가 너무 많았을 때는 또 홍수로 해서 범람이 일어나는 경우 농작물에 그렇죠. 대한 피해라든가 과수 피해, 강풍에 의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꼽을 수 있죠. 그 지난번에 부산 쪽에서 들어왔던 태풍의 경우에는 그 주변 그 아파트 건물 그 지하가 침수돼 가지고 예, 예. 굉장히 마비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우리가 조치를 하면 막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은 지하 시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침수되면 아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예전에 무슨 강남 대로가 뭐 물에 잠겨가지고 차들이 침수되고 뭐 이런 어떤 네. 그게 뭐 태풍 때문이었던 것만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차가 또 침수되면 그 2차 피해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걱정스러운 건데 예.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하시면 좀 대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예, 아무래도 그 태풍이 밤중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지하 시설 우리가 수도권에는 지하에 많은 우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해야 되겠고 또 이번 태풍은 강풍이 동반하고 있으니까 제일 걱정스러운 것들이 우리 도심에 있는 입간판 예. 이런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아직은 그 선진국에 비하면 입간판이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돌출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검을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물론 농촌에서 농작물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그렇죠. 예. 것들은 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이고요. 예, 뭐 말씀 얼핏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또 이 낙과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가 되는데 또 물가도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군요.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